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이제 광명시와 과천시에서 앞으로 일반 청약을 많이 진행하게 될 텐데,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일반 청약이 꾸준하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광명시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일반 청약 아파트가 나올 텐데, 자, 최근에 이제 분상제죠. 그래서 분상제로 인한 분양가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단지들의 경우 일반 분양 시기라든가 가격 책정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의 시점. 그래서 이제 광명시와 과천시 지금 최근 이제 그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일반 분양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게 되면 총 11개 사업장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쪽 우측편이 바로 그 철산 주공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일단 속도가 빠른 편이죠. 철산 주공 4단지는 이미 작년에 일반 분양을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철산주공 7단지, 그래서 이제 롯데캐슬 스카이뷰 클리스터지 아파트가 이제 일반 분양에 나서게 되는데, 일단 일반 분양 아파트 나서는 그 철산주공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에 그 철산주공 4단지가 그 3.3제곱미터당 2,250만원 선에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철산주공 4단지가, 그러니까 철산주공 7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4단지가 이미 2,250이 됐기 때문에, 자, 이보다는 높게 분양가를 10% 정도 높게 책정하고자 올 3월에 일반 분양이 예정이었지만 조금 기간을 그 뒤쪽으로 좀 밀었어요. 그래서 한 차례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달 안에 그 분양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500만 원, 그러니까 그 지난 6월이죠. 예, 2019년 6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요.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의 그 벽을 좀 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 2,500만 원 정도까지 그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한 차례 연기는 했지만, 그 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2,26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60만 원, 그리고 이제 철산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50만 원에 분양을 했다. 그랬을 때 이제 근 10년 만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된 광명시 철산동인데요. 2,250만 원에 이제 분양이 되고, 자, 경쟁률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재고 아파트들의 가격이 키 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광명시가 서울 및 또는 경기도권에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컸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지역 광명시가 이제 올해에도 철산주공 7단지 이제 분양에 나서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도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철산주공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3.3제곱미터 2,500만원 이상, 자, 분양가를 때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수익성, 그러니까 뭔가 이쪽 지역에 그 아파트 공급을 받기 위한, 자, 전력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명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철산주공 시리즈도 순차적으로, 자, 앞으로 물량들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또 옆 동네 광명 뉴타운도 11개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이제 그 일반 분양에 나서게 될 텐데,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공급가로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내 자산의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철산주공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물건으로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일반 분양 물량이 그 59제곱미터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59제곱미터고 철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도, 자, 큰 평수는 없지만 59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러니까 59제곱미터라면 일단 그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평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청약 경쟁률도 철산주공 4단지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철산주공 4단지와 비교해서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전혀 손색이 없고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청약을 좀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철산주공 7단지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철산주공 7단지, 예, 앞으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 광명시 자체의 기존 재고 아파트라든가 또는 주변 재건축 단지들 또는 이제 인근의 이제 광명 뉴타운의 그 프리미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이기도 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광명 뉴타운이죠.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 그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자 1번 분양이 끝났고요. 예전에 이제 1,750만 원에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 광명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 또는 이제 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 심사 강화로 인해서 자 얼마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던 지역이 바로 15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2,047만 원의 일반 분양가를 조금 뭔가 책정이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데 2,047만 원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상징적인 금액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에서 15구역이 2,047만 원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 자 일반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 일대의 뭔가 분위기도 좀 반전되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앞두기 이전에 일단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총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도 빠르면 9월 또는 늦어지게 되면 한 10월 정도에 일반 분양에 나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좀 청약 가점이 나온다면 또는 그 우리가 특별 공급 있죠.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또는 노부모 공양이라든지 이런 특별 공급 조건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광명시가 되게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광명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서울하고도 인접하여 있고요. 또 작년 기점으로 본다 그러면 인덕원 일대에 또 월판선도 들어가고, 자, 인덕원 동탄선도 들어가고, 자, 철도 노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는 이 제2 경인고속도로죠. 그래서 이제 제2 경인고속도로 연결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안양성남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양성남 고속도로가 가로지르는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 이 지식정보타운에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될 텐데, 일단은 그 우리가 그 S6블럭하고 S9블럭, 그래서 이제 푸르지오 벨라르테하고 과천 제이드자이, 여기에 지금 많이들 그러니까 관심들이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분양가 확정과 공급을 차일피일 미뤄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 S9블럭, 그래서 이제 과천 제이드자이는 이달 분양 계획도 취소하고 다시 한번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S6블럭, 그래서 이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자, 분양가가 당초 예정된 3.3 제곱미터당 2,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자, 지금 푸르지오 벨라르테 아파트가 2,205만 원에 이제 분양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 제이드 자이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인 GS건설, 그리고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래서 이제 LH 같은 경우에 9월 이후에나 뭔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10월부터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청약 접수가 2, 3주간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산정과 더불어서 청약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9월 이후에나 분양 일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9월 이후에나 뭔가 일반 분양가라든가 시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천 제이드 자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일단 9월 이후까지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추가 대책 시행 및 방향이 곧 공개될 예정이고,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 조절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지금의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달 실제 공급 물량은 정부 규제 강도에 따른 후분양제 전환 또는 사업 일정 연기 등 건설사 대응에 따라서 예정 물량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공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공급도요,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일대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선호하는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 정주 환경이 좋은 지역,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즉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 일단은 공급이 지금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걸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수도권 외곽 또는 멀리 떨어진 곳 또는 지방에다가 아파트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예, 결국에는 그쪽에 미분양도 일어날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공급이 그쪽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역전세, 역월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한 그 아파트 공급 지역별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시고 뭔가 정보를 듣더라도 예,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분상제죠. 분상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밀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4구 및 마영성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도 일단 고가 아파트이면서 이제 관리 처분을 받은 그 재건축 단지들, 관리 처분 재건축이 그러니까 재건축이면서 관리 처분이 난 그러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일반 분양 나서잖아요. 근데 이제 분상제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분상제로 인해서 조합원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비싸게 이제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제 로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남 4구 중에서도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치어진 부분이 자, 서초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청약 가점이 나오고 자, 무주택 기간이 좀 길다 그랬을 때 이제 부양 가족도 많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아파트를 한번 청약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반 분양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서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속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자, 이득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세이빙이 됐다. 왜 그럴까요? 일반 분양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의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자, 일단 그 대체적으로 그 일반 분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상제를 피하면서 조합원의 이득이 조금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느린 그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좀 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초구나 좀 이렇게 이제 정밀 타겟 당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손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청약으로 당첨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득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그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피가 조합원의 물건 프리미엄이 좀 조절된다 그러면 그 조절되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좀 자금이 있어 그러면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또 이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또 이제 일반 분양, 자, 내가 자금은 없는데 일단 자금은 좀 부족한데 일반 청약 가점이 조금 나온다 또는 이제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청약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을 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고 또 내 집 마련에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 지금 그 토요일인데요. 가족들과 항상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